6개월 만에 500만원을 1억으로 불린 신정재 트레이더님의 종가 베팅 기법. 그 기법을 3월 17일부터 3월 24일까지 매일 사용해보았습니다. 해당 기법의 장점은 종목을 기계적으로 발굴할 수 있었다라는 점과 매일매일 종목을 발굴하고 다음날 바로 결과를 받아볼 수 있었다라는 점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매일매일의 투자 결과를 정리하여 오늘 말씀드릴 예정이며, 해당 전략을 조금 더 발전시켜서 장 초반에 매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날 종가까지 확인하고 매도했을 때의 수익률, 그리고 종가 베팅을 한 이후에 2에서 3일간 수익을 길게 유지했을 때의 수익률까지 오늘 정리해서 말씀을 드려볼 예정입니다. 그리고 아울러 마이너스 37.51%의 결과를 보였던 방법이 단 하나의 조건값을 바꿨을 뿐인데 19.99%의 수익률로 바꿀 수 있었던 기적의 기법까지도 오늘 여러분께 말씀을 드려볼 예정입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투자 실력 및 수익 향상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신정재 트레이더님의 매매를 함에 있어 기본 전략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거래대금 상위창 0186창에서 상위 첫 번째 종목부터 60개 종목을 쭉 살펴봅니다. 차트만 살펴보고요. 60개까지 보는데 여러분들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지가 않습니다. 신정재 트레이더님이 강조하신 조건 중에 두 번째 조건이죠. 일단 거래대금이 충분히 터진 종목을 찾기 위해서 거래대금 상위창에서부터 종목 발굴을 시작했고요. 쭉 보면서 신고가인 종목들, 그리고 신고가 또는 전고점가의 이격이 현재 종가에서 좁은 종목들을 추려냈습니다. 그러면서도 재료가 존재하는 종목들로 다시 추려서 종목을 발굴했고요. 역시나 그렇게 오래 걸리지가 않습니다.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고 오후 3시부터 3시 20분, 게다가 대체거래소 거래가 가능한 종목들은 그 이후에도 얼마든지 매매가 가능했고요. 매도는 다음날 시가에서 3분의 1을 매도하고, 그리고 나서 5분 전에 신정재 트레이더님은 전량 매도를 마무리하신다라고 했는데 좀 더 객관적인 기준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그 다음날 첫 번째 3분봉에 종가에서 매도한다라는 기준으로 해당 전략을 실행해 보았습니다. 먼저 3월 17일 화요일 종가 베팅 후보였습니다. 삼성전기 같은 경우에 장대 양봉을 뽑아내면서 깔끔하게 뽑아내면서 전고점가의 이격을 좁혔습니다. SK 이터닉스 같은 경우에도 신정재 트레이더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장대 양봉을 뽑고 나서 대량 거래량의 음봉 캔들, 윗꼬리 음봉 캔들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5일선이 깨지지 않고 그 다음날 거래량이 붙으면서 깔끔한 아랫꼬리 양봉이 나왔기 때문에 SK 이터닉스 역시나 후보로 고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과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다음날 이길 시가에서 3분의 1을 매도하고요. 그리고 나서 3분봉에 종가에서 전량 매도하는 전략이었고요. 삼성전기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0.29%, SK 이터닉스 같은 경우에는 약 4%의 수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요 자료의 숫자들은 조금씩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수치는 아닐지라도 일단은 여러분들이 이 기법에 대한 효용성을 검증하기에는 충분한 자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날이었습니다. 3월 18일 수요일 종가 베팅 후보를 골라봤습니다. 해당 차트는요, 오후 3시부터 3시 20분까지 그 차트의 모양 그대로를 가져온 겁니다. 그날 당일 해당 차트를 다 캡처를 떠서 가져왔습니다. 일단 보도록 하죠. 폴라리스 오피스 같은 경우에도 장대 양봉을 뽑고 나서 대량 거래량의 장대 음봉이 나왔고요. 그 다음날 5일선을 깨지 않은 양봉, 그리고 그 다음날 다시 거래량이 붙으면서 전고점과의 이격을 좁히는 종가 가격을 제공하였습니다. 윗꼬리가 있는 건 조금 아쉬웠지만 그래도 장대 음봉의 매물대를 현재 종가가 넘어갔다라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 해당 종목을 발굴했고요. 다음은 현대건설입니다. 현대건설 같은 경우에도 현재 요 캔들에서 전고점과의 이격을 좁혔기 때문에 요 종목 같은 경우에도 고를 수 있었고요. LS 일렉트릭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상황이 좋았습니다.
전고점을 살짝 넘어가는 깔끔한 양봉 캔들이 나왔기 때문에 해당 종목을 고를 수 있었습니다. 자, 재료는 제가 별도로 말씀드리지는 않았지만 다 재료가 있는 종목들이었습니다. 폴라리스 오피스 같은 경우에는 오픈 AI와 협업 뉴스가 있었고요. 현대건설은 원전 대장격 성격의 종목이고요. LS 일렉트릭 역시나 전력기기 관련해서 대장 성격의 종목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 결과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사실 현대건설이나 LS 일렉트릭 같은 경우에는 좀 더 길게 보는 전략을 사용했다라고 하면 수익으로 전환해서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었겠지만 앞에서 말씀드린 이 원칙을 그대로 준수한다라는 것을 기본 가정으로 삼았기 때문에 그런 어떤 유연함은 배제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폴라리스 오피스 같은 경우에는 약 마이너스 4.4%, 현대건설 마이너스 1.4%, LS 일렉트릭 마이너스 2.8%의 수익률을 보여주었습니다. 여기까지 봤을 때는 뭐지? 종가 베팅 기법 기대를 많이 했는데 수익률이 그렇게 좋지 않은 걸? 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충분히 그런 생각이 들겠죠. 왜냐하면 기법을 공부하고 나서 바로 실행을 해봤는데 SK 이터닉스의 4% 수익률 빼고는 지금 나머지 종목들은 다 손실이 나고 있으니까 실망스럽게 충분할 겁니다. 자, 계속 한번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이 기법이 먹히는 전략인가 안 먹히는 전략인가, 최소한 일주일 정도는 그래도 먹혀야지 여러분들이 사용을 하시려고 마음을 좀 먹고 연습을 할 어떤 의지가 생기는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3월 19일 목요일 날 종가 베팅 후보였습니다. SK증권 같은 경우에는 거래량을 뽑아내면서 전고점과의 이격을 좁히는 양봉 캔들을 만들어냈습니다. 이때 당시에 기간 조정이 이쁘게 발생되었다라는 점이 좋았고요. 엔벨로프 상단선 터치 후 20일 눌림 반등 자리 기법이랑 또 일치하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삼성전기 같은 경우에도 다시금 양봉을 뽑으면서 전고점과의 이격을 좁혔기 때문에 다시 한번 종가 베팅을 트라이 해볼 수 있었고요. 비추로셀 같은 경우에도 윗꼬리가 긴 양봉 캔들이 나왔지만 그 다음날 다시 거래량을 붙이면서 전고점과의 이격을 좁히는 양봉 캔들을 만들어냈고요. 하나비전 같은 경우에도 엔벨로프 상단선 터치 후 20일 눌림 타점의 반등 관점으로도 볼 수 있었고 전고점과의 이격이 좁아지는 양봉 캔들 타점으로도 볼 수 있는 자리였습니다. LS 일렉트릭 같은 경우에도 다시금 전고점을 넘어가는 또 캔들이 나왔기 때문에 다시 한번 트라이를 해볼 수 있었고요. LS 머터리얼즈 같은 경우에는 역시 마찬가지 전고점과의 이격을 좁히는 깔끔한 양봉 캔들 종가 베팅 타점이 나왔기 때문에 시도를 해볼 수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결과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SK증권은 0.76, 삼성전기 3.4, 비추로셀 마이너스 2, 하나비전 1.96, LS 일렉트릭 4.34, LS 머터리얼즈 5.19 수익률을 볼 수 있었고요. 자, 그리고 나서 금요일날 종가 베팅 후보입니다. 우진 같은 경우 전고점과의 이격이 좁은 전고점을 이미 넘어섰습니다. 거래량이 붙는 깔끔한 양봉이 나왔기 때문에 시도를 해볼 수 있었고요. 한전 KPS 같은 경우에도 전고점과의 이격이 좁았고요. 기간 조정이 어느 정도 발생이 되었고 거래량이 붙는 양봉 캔들이 나왔기 때문에 대응이 가능했습니다. 투사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도 전고점과의 이격이 좁은 양봉 캔들이 나왔기 때문에 역시 거래량도 붙었고요. 어느 정도 기간 조정도 나왔기 때문에 이 자리 종가 베팅을 할 수 있는 후보로 결정을 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결과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아쉽게도 금요일날 종가 베팅을 하고 나서 월요일날 당일 장세 분위기가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우진 마이너스 4%, 한전 KPS는 그래도 1.23% 수익을 낼 수 있었고요. 두산 에너빌리티 마이너스 1.98% 수익률을 기록하였습니다. 자, 그리고 월요일날은 워낙 시장 분위기가 좋지 않아서 종가 베팅을 하지 않고 그냥 관망하는 날로 삼을 수 있었고요. 그리고 나서 3월 24일이었습니다. 화요일 장세 분위기가 살아났고요. 종가 베팅 후보를 발굴할 수 있었습니다. 서진 시스템입니다. 역시나 전고점과의 이격이 좁았고 기간 조정이 발생되었다라는 점도 좋게 볼 수 있었습니다. 대한광통신 같은 경우에도 기간 조정 발생, 거래량이 붙으면서 깔끔한 아랫꼬리 양봉, 윗꼬리보다 아랫꼬리가 더 긴 양봉 캔들 발생하였고요.
파이버 프로 같은 경우에도 장 막판에 봤을 때 3시부터 3시 20분에 확인을 했을 때 이미 전고점 돌파했고 거의 상한가까지 가고 있는, 그리고 거래량도 굉장히 좋았고요. 그리고 이날 통신 관련주들의 단체 상승 움직임이 나왔기 때문에 파이버 프로 같은 종목을 매수 대응할 수 있는 후보로 결정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서진 시스템 마이너스 0.54%, 대한광통신 약 4%, 파이버 프로 1.8%, 그리고 제가 KMW를 또 종목으로 고를 수 있다라고 해서 이렇게 제가 표시를 해놨습니다. KMW 같은 경우에는 약 3%의 수익률을 볼 수 있었고요. 왜 KMW를 고를 수 있었느냐? 당일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광통신, 광반도체 이슈로 통신 관련주들이 단체 상승이 나왔고요. 그리고 관련주로서 KMW가 대체 거래소에서 거래가 가능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KMW를 이 자리에서 종가 베팅 관점으로 대응을 할 수 있었지만 제가 요거는 결과를 뺐어요. 왜냐하면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기준대로 하기로 했기 때문에 이런 어떤 유연함은 제가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KMW 같은 경우에는 전고점과의 이격이 꽤 크죠. 그리고 윗꼬리도 발생되었던 터라 이 종목은 일단은 좋은 결과가 사실 나오기는 했어요. 그 다음날 좋은 양봉을 뽑아냈지만 이 결과는 제가 제외하고 이제 종가 베팅 결과를 한번 집계해 보았습니다. 왼쪽은 제가 집계를 했고 맨 아래쪽에 수익률을 표시를 해놨고요. 조금 더 크게 보여드리면 9.61%의 수익률을 볼 수 있었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었을 겁니다. 너무 빨리 매도한 것 아닐까? 다음날 장 초반에 매도를 할 게 아니라 종가까지 보고 매도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었고, 만약에 장 초반에 전량 매도하는 전략이 아니라 그날 종가까지 보고 매도했다라고 하면 어떨까라고 해서 다시금 엑셀 자료를 만들어서 결과를 뽑아봤고요. 결과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12%의 수익률을 낼 수 있었습니다. 앞에서 장 초반에 매도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괜찮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 역시나 수익을 더 길게 가져갔더니 수익이 더 늘어나네. 그러면 2일 후 또는 3일 후에 종가에 매도했다면 어떨까? 요렇게 또 궁금한 게 생겼고요. 그래서 또 엑셀 자료를 조정해가지고 자료를 만들어 봤습니다. 그런데 의외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내가 종가 베팅을 해서 2일 후에 종가에 매도를 했을 때 결과가요, 마이너스 37%가량이 나왔고요. 3일 후에 매도했을 때의 결과는 마이너스 27%의 결과를 보여주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서 또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아니 뭐야, 수익을 길게 가져가는 건 잘못된 전략인가? 라고 말이죠. 고수들이 말하는 길게 가져가라, 버텨라 라는 말은 틀린 말인 것인가? 라고 생각이 들 수 있는데, 자, 정확하게 말하면 고수와 대가들은 수익만 길게 가져가라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강조해서 말하는 건 손실을 짧게를 강조했죠. 손실은 짧게, 수익은 길게. 이 두 가지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손실을 그냥 2일, 3일 계속 길게 가져가는 게 아니라 마이너스 3%가 되었을 때 기계적으로 손절하는 원칙으로 해당 전략을 운용했다라고 하면, 그러니까 손실은 짧게 하면서도 수익을 길게 가져가는 전략으로 바꿨다라고 하면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 그것도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2일 후에 종가에 매도했을 때의 수익률을 여기에 표시를 해놨고요. 3%가 넘어가는 손실들을 다 마이너스 3%에서 끊어주었을 때 이때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 다시 한번 집계를 내보았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37.51%가 나왔던 결과가 마이너스 3% 손절 원칙을 추가하자마자, 그 단 하나의 조건을 추가하자마자 결과가 완전히 180도로 변하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19.99%, 거의 20%가량 수익이 나는 걸로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신정재 트레이더님이 말씀하신 깔끔한 캔들과 수익률의 관계도 뭔가 관계성이 있는 것 같아서 별도로 자료를 만들어 봤습니다.
깔끔한 캔들을 만들었다라고 해서 종가에서 만들었다라고 해서 반드시 수익이 나는 건 아니었습니다. 깔끔한 캔들에서도 이렇게 손실이 나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때도 손실이 났고요. 하지만 의미 있는 결과는 깔끔한 캔들을 보여줬을 때의 수익률이 가장 컸다라는 겁니다. 여기에서도 보시면 다양하게 수익이 나고 손실이 났지만 깔끔한 캔들, 윗꼬리가 거의 없거나 윗꼬리가 굉장히 짧은 캔들에서의 수익률이 가장 좋았다. 여기에서도 가장 높은 수익률을 보여준 종목이 깔끔한 캔들, 윗꼬리가 없는 캔들의 종가에서 매수했을 때였다. 이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고찰입니다. 첫 번째, 재료가 있고 거래대금 상위창에서 종목을 고르고 그 중에서도 전고점과의 이격이 좁은 종가에서 매수한다라고 하면 해당 전략은 어쨌든 간에 9%의 수익률을 보여주는 전략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여기에서 주의할 점은 매일같이 수익이 발생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한 이틀, 3일 했는데 손실 난다고 해서 이 전략을 포기한다라고 하면 좀 아깝다라는 거죠. 일단 일주일간 해봤을 때 수익을 보여주는 전략이었고요. 다음날 장 초반에 대응하는 것도 괜찮았지만 조금 더 수익을 길게 가져가서 다음날 종가에 매도하는 전략이 유효했다. 그리고 손실을 짧게 가져간다 라는 측면을 추가했을 때는 다음날 종가가 아니라 2일 후에 종가에 매도하는 전략도 괜찮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두 번째 고찰 사항입니다. 손실은 짧게, 수익은 길게의 전략은 역시나 단타에서도 유효했다. 다만 무조건 길게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손실을 짧게 해야 된다라는 게 포인트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세 번째 고찰입니다. 깔끔한 양봉에서 더 좋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의미가 될 수 있냐라고 하면은요. 조건이 추가될수록 좀 더 좋은 성과 기대가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자신만의 조건을 추가해서 좀 더 타이트한 매매가 가능하다라는 거죠. 좀 더 확률 높은 매매가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확률이 낮은 매매를 제외할 수 있고요. 확률 높은 매매를 남길 수 있겠다. 게다가 신정재 트레이더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기간 조정이라던가 아니면 이런 외국인과 기관의 양매수라던가 이런 것도 추가해서 본다라고 하면 좀 더 확률 높은 매매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어쨌든 간에 이 기법 같은 경우에는 먹히는 전략이었고요. 계속 매일매일 확인해서 여러분들께 결과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직장인 분들이 3시부터 3시 20분까지 과연 해당 전략을 사용하실 수 있을까? 그런 부분은 조금 의문이 들기도 했습니다. 3시부터 3시 20분까지 신경을 써서 한다라고 하면 볼 수는 있어요. 거래대금 상위창 쭉 보면서 차트 보면서 하실 수 있는데 MTS로 보는 거는 조금 무리가 있을 수 있고요. 직장인 분들은 오히려 대체거래소에서 거래가 가능한 종목을 대상으로 하시는 게 어떨까? 굳이 3시부터 3시 20분까지 하지 않고 대체거래소가 생겼으니까 집에 오셔가지고 거래대금 상위창 보시고 오늘 어떤 종목들이 또 좋은 상승세가 나왔는지 그것까지 확인하면서 대응을 한다라고 하면 직장인들만의 어떤 또 특별한 자신만의 수익화 모델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직장인 분들은 굳이 오후 3시부터 3시 20분이 아니라 대체거래소 시간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고 그 시간을 활용해도 충분히 종가 베팅 하실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또 다음 주 실전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 도움이 될 수 있는 자료와 실전 영상과 함께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자가 되는 지름길로 저와 함께 달려가시죠. 다시 말해서 우리가 원하는 일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하는 일을 고민해 보시면 그게 바로 미래입니다. 이유는 여러분이 원하시기 때문에 그쪽으로 에너지가 흐르는 겁니다. 욕망하기를 멈추지 마십시오. 애초에 멈출 수도 없습니다. 욕망이란 나의 존재가 좀 더 안정되게 유지되길 바라는 소박한 마음에서 내가 소멸한 후에도 나의 존재가 잊히지 않기를 바라는 본능에서 나의 자아가 같은 종의 다른 개체들에게 존중받고 영향력을 가지길 바라는 무한한 욕심에서 뿜어나오는 것이니까요. 우린 결코 욕망하기를 멈출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욕망은 당위이자 내 존재의 설명이자 나의 욕심이기 때문에 멈출 수 없습니다. 그 욕망을 하세요. 그 욕망을 하나의 선으로 이으면 나의 생애의 스스로의 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의 선명한 선을 만드는 작업들이 일상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